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반드시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참 이게 임금 체불이 얼마나 큰 중대 범죄인데, 대기업이 임금 체불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법적 분할까지 시도하고 있어서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 분할이 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조선해양은 본사에 가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울산 공장이 있다. 그러면 울산 공장의 이후에 뭐 이윤이라든지 수익 이런 것들은 뭐 줄어들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뭐 존속이 가능한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를 만들고 남는 이윤을 어디서 결정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이윤 구조를 어디를 많이 할 건지, 조선해양이 많이 가져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울산으로 많이 줄 건지, 어디가 많이 가져가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다. 그럼 수익 구조가 당연히 울산 현대중공업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성과금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줄어든 만큼 지금도 계속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을 하청화, 비정규직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정규직은 속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정규직에 또 다른 어떤 비정규직을 모집하는 이런 어떤 다단계 구조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다.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시는 우리 노동자들도 걱정들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감이 없어서 일손 놓고 있다가 이제 일감 들어와서 일 막 하려는데 회사가 두 쪽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현대중공업 이제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단체들 또 노동조합들이 함께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박근태 지부장이 이제 삭발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버이날인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할 텐데 왜 이렇게 노동자들은 늘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이게 참 답답함을 넘어서 참 피가 거꾸로 솟는 어떤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저는 노동자들의 영향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지요. 여기에 수익성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수익성이 줄어들면 분배할 것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해왔던 임금 인상 이런 것은 어려워질 거고, 현대중공업이 뭐 8천만 원 1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누가 와서 일 좀 하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또 오히려 임금은 오히려 후퇴되어 왔거든요.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제가 보건데 뭐 얼마 받을까요? 그 절반도 지금 어쨌든 간에 받기 어려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어쨌든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법인이 분리되면 또 새로운 어떤 지주회사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어떤 단체 협약이나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새롭게 또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노동자의 제 권리가 반토막 나거나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뭐 임금 문제라든지 그렇죠. 여기가 근무 고용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노동조합이 이제 앞서서 싸워줄 건데, 이 노동조합조차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단체 협상, 단협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그들의 승계가 될지 안 될지도 그렇죠.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회사에는 어떠한 답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현대중공업의 노무관리 체계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도 그 생각 이상을 하더라고요. 노동자들에게. 그래서 노동자들의 제반적인 어떤 권리가 지속적으로 후퇴되어 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만두면서 세수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본사가 이전이 되면 울산시의 세수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울산시 동구청 세금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줄어들겠죠. 많을 때는 뭐 이제 한참 해양 쪽이 될 때는 800, 900억까지도 울산시 세수로 법인세로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상시에도 한 2, 3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법인세를 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절반 이하로 훨씬 더 들어지는 이게 큰 돈이거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울산 전반에 어쨌든 간에 그 시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공장만 돌리고 돈은 오히려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만지게 되는 이런 또 그 세금은 서울로 어쨌든 간에 납부하게 되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본사들을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데도 오히려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 이런 거와도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세수도 세수지만은 이런 어떤 인구 유출이나 세수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지금 또 이미 공실률이 워낙 높기도 하고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떠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우리 정몽준, 정기선 등 현대중공업 대주주 경영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결국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3세 승계를 마무리하고 또 손쉬운 이윤 창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는 상당 부분은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숨어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울산 공장을 단순 어떤 하청 생산 기지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정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최소한 재벌에 대한 사실 개혁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나왔는데 지금은 뭐 개혁은 고사하고 지금 재벌에 이제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이 가지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 정몽중, 정기선 이 두 분이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래서 회사가 개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해 당사자들도 그렇고 또 함께 또 성장 발전시켜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렇고 상생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또 이런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당연한 저는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거겠죠. 스웨덴 이제 말메 같은 경우도 그 1달러에 팔려오는 그 골리앗 크레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과정에서 아쉬움 속에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정리해온 과정에서 지금은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장 이제 발전한 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 이것이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최소한 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 개인의 어떤 사익만을 위해서 또 뭐 승계에 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한다라면 조선 산업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지역 자체가 그 파탄나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군산에 있는 조선소 또 GM 자동차 이런 것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주었는가 이런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제에서도 이제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대우조선가 인수합병되면서 사실은 또 대우조선도 하청 기지화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과 더불어 기자재 산업이나 이런 것이 동시에 무너질 경우에 거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런 것이죠. 그 걱정을 울산도 똑같이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큰일인데요. 걱정도 많이 되고 좀 우리 또 의원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또 국회와 또 울산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동구에 또 계속 계셔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 나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5월 31일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법인을 분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울산 시민들의 걱정을 넘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중단되고 새로운 어떤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서명을 80% 이상이 이미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법인 분할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도 32여 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이미 시민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시작해 있기도 하고요. 동구는 이제 5월 9일 이제 설명회를 비롯해서 이제 대책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제 노사의 문제를 넘어서 또 한 기업을 넘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또 삶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고 어떤 시민들 또 주민들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제기를 하고 좀 바로잡아 줄 것을 얘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만날 생각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들도 만나고 만나서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뭐 얘기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를 넘어서 재벌의 어떤 사회적 책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들이 잘 되고 지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기업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기업만 잘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거는 회사니까 개별 회사에 대해서 일일이 입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뭐 노력하고 또 투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나고 또 청와대 관계자도 만나고 그렇게 또 이제 상층부 사업도 좀 하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 울산 시민들 또 동구 주민들 많이 만나서 어쨌든 이 좀 힘을 모아야 될 건데 1차로는 5월 31일 날 있는 주주총회를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2017년에 아마 그때도 한번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저희 당이 다 가야 된다 해서 저도 달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적어도 그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정말 많이 왔었고 그래서 비옷도 입었는데 정말 87년도 그때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그 노동자들이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정년을 진짜 몇 년 앞두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는 이 현대중공업을 만들어 온 이 노동자들이 이 현대중공업을 재벌이 6개로 쪼개는 바람에 이거 지키겠다고 막 비 맞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저도 그날 눈물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러려고 정말 그동안 노동운동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 아팠는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이제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 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마지막 힘을 내 가지고 5월 31일 날 주주총회는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뭐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울산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또 동구 주민들을 모두 살리는 일입니다. 다들 5월 31일 날 어디서 하나요? 한마음회관에서 하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걱정도 그러하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노사의 문제이거니 노동자의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거니 이런 문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거나 봐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히 어쨌든 간에 노동자의 어떤 생존권의 문제를 지금은 넘어서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노동자의 삶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 또 울산시의 어떤 전반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울산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울산의 성장 동력의 주요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조선 자동차가 그 핵심 중에 또 핵심입니다. 조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고도화할 거냐라는 데는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를 어떻게 할 거냐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아니라 5차 산업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1등 조선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1등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노동자들의 어떤 기술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고도하고 발전시켜 나갈 건가 여기에 되는데 이 노동자들을 하청화시키고 어디에 제조업을 무슨 건설업처럼 필요하면 데려다 쓰고 안 그러면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세계 1등 조선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조선산업 성장 동력의 주요 핵심이다 이러면 울산에서 법인을 분할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연구센터든 또 투자를 오히려 더 해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울산시도 모든 정치권도 주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이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울산의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이나 동구 주민들에게 각별하게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울산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굴뚝에 연기만 하면 다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노동자들과 특히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누어야 될까요?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의 집에는 이미 적금을 깬 지는 오래되었고 아이들 돌반지를 내다 판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그것을 또 이익을 극대화해 보겠다고 법인을 분할하고 승계하고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가 있고 조선 산업은 누가 살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제가 오너라며 주주라며 10원이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투자하고 뭔가를 같이 살아보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저는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너무한가요? 국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귀족 노동자들 때마다 싸우는 현대중공업 귀족 노동자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족 노동자 한번 되어보시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35도 40도 가는데 거기에 마스크를 쓰고 탱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60도 70도 되는데 용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달에 안에 단 하루만 한번 해보시고 귀족 노동자라고 얘기하시면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주목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절절한 절규에 그런 호소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사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오늘 뭐 이야기 나누시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도 좀 이렇게 머금으시고 특히 우리 현대중공업 우리 위원장님 어버이날 삭발하신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시던데요. 예. 그래도 의원님이 그렇죠 힘내시고 의원님이 예. 앞서서 이제 투쟁하시니까 아마 현대중공업 우리 동구 주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많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고요. 예, 추악한 재벌 현대중공업은 지난 4년 동안 하청 노동자 3만여 명을 길거리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 분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야 할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7번이나 만나고도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 맞습니까? 재벌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기본법도 고용 안정도 최저임금도 내주는, 그리고 재벌의 고용승계, 이런 악랄한 고용승계 입 하나 안 되는 이 정부, 이제는 입에 촛불이라는 촛불 정권 입에도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민중당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투쟁, 그리고 현중의 법적 분할 저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예, 5월 한 달 민중당과 함께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드시 함께 막아냅시다.